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의 제목은 남친의 부모님이 만나자고 하셨다. 어떡하지? 입니다. 많은 유튜버들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남친 부모님? 절대 미리 만나지 마. 아니 뭐 상견례도 아니고 왜 굳이 지금 만나? 괜히 긁어부스러 만들어가지고 그러다가 너 종노릇하면 어떡하려? 절대 만나지 마. 절대 안 돼. 이렇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말이죠. 이분들의 마음은 이해를 하겠으나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친 부모님이 만나자고 하시면 꼭 만나보고 그런 기회가 없더라도 굳이 만나봐 라고 해요. 저는 여러분과 남친의 관계가 깊건 얕건 상관없어요. 그냥 기회가 되면 만나보세요. 왜냐고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심리학 그리고 청소년학 두 가지 학문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이 좋기 때문에 지금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사랑학, 개론. 요새 상담 프로그램 참 많잖아요. 예를 들면 금쪽이, 오은영 박사님이 꼭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도 그렇고 사랑학개론 채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연구 자료를 봐도 그렇고 또 오은영 박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한 사람을 이해하는데 꼭 알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뭘까요? 학력? 현재 수입? 아니면 친구? 아닙니다. 바로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이제 여러분 아셨으니까 다음부터 금쪽이 볼 때 오은영 박사님이 항상 어떤 질문을 하는지 살펴보세요. 부모와의 관계예요. 항상 게스트에게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의 양육 방식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가 한 개인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모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이 기회가 될 때 굳이 남친의 부모님을 만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보기 위해서예요. 사실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이 남자친구랑 결혼을 할지 아니면 당장 다음 달에 헤어질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남친의 부모님이 내가 그냥 어느 젊은 시절에 만났던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될지 아니면 평생을 함께할 내 시부모님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 한 명 사귈 때도 이거 체크해보고 저거 체크해보고 그러면서 꼼꼼히 따져보고 사귀는데 왜 이 남자친구를 이렇게 만들어준 부모님은 왜 만나지 않으려고 해요? 남자친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 생활, 결혼 생활을 위해서라도 꼭 기회가 되면 만나보셔야 해요. 이제 보통 미리 만나지 말라는 사람들의 말은 이렇죠. 상견례도 안 했는데 미리 만나면 그쪽 부모님 생신 다 챙겨야 되고 명절 때마다 인사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 집 가면 너가 설거지, 잔심부름 다 해야 돼. 그냥 그 집에 종이 되는 거나 다름없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굳이 만나려고 해? 절대 만나지 마 라고 하죠.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하는 말이 내가 만났던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이랬어. 아주 호되게 당하고 헤어졌다니까? 예요. 근데 만약 그분들이 이 부모님, 본인을 종처럼 대하는 이 부모님들을 미리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남자친구의 모습만 보고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다 좋아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하면 그때 진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말하는 시월드, 이꼴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분들은 오히려 지옥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더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더 부모님을 만나봐라고 해야 돼요. 본인이 탈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죠. 오히려 미리 만나지 마, 다 이렇다고 라고 하죠. 무튼 여러분, 미리 만나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말한 첫 번째는 남자친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여러분의 짝이 얼마나 현명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짝꿍 부모님이 아직 가볍게 만나는 사이인데도 이런 걸 강요했다고 해봐요. 본인들의 생일도 챙겨야 되고 명절에도 연락드리고 인사드려야 되고 그 집에 가면 설거지도 해야 되고 잔심부름 다 해야 돼. 여러분이 이런 위치에 놓였다고 해보죠. 그때 짝의 대처 방식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당연시 여기는 사람이냐,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힘든 것을 알고 부모님께 직접 말하는 사람이냐를 알 수가 있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특히 결혼이라는 게 가족과 가족의 만남이기 때문이에요. 다 큰 성인 두 명이 독립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 집의 가족과 내 집의 가족이 새롭게 모이는 그런 형태란 말이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흘러가면 좋겠지만은 우리 스스로도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랑 싸울 때가 있잖아요. 말이 안 통할 때가 있고. 근데 하물며 평생을 모르고 지내던 이쪽 부모님은 어떻겠어요? 더 이해하기 힘들 수가 있죠.
갈등이 생기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이 워낙 좋으신 분이어서 인성이 아주 훌륭한 남자도 있지만 부모님이 그렇지 못하심에도 불구하고 좋은 남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갈등을 풀어나갈 때 현명한 사람이냐 아닌 사람이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상황에 닥쳐봐야 아는 거예요. 짝꿍의 누나나 여동생이 뭐 이런 대우를 여러분들한테 한다고 해도 짝이 현명한 사람이라면 본인이 먼저 나서서 하려고 하고 여러분을 지켜주겠죠. 이런 모습을 언제 확인할 수 있냐? 직접 가족들을 만났을 때.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꼭 잡아야죠. 저는 이렇게 심리학과 청소년학을 공부하면서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사귀는 남자들이 우리 부모님 한번 만나볼래? 아니면 오늘 부모님 잠깐 오신대 할 때마다 그래? 너무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지금 제 짝이라고 해보죠. 이 짝과 함께한 지 지금 5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제가 이 짝을 선택한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한 4년 전 짝꿍의 부모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한 2-3번 더 만나면서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 집의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 내가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 왜 그럴까요? 우선 어머니가 너무나 안정적인 분이세요. 감정 기복이 없어요. 사람 자체가 심리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제가 짝꿍을 만나면서 되게 안정적이다, 감정 기복이 별로 없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머님의 영향이었어요. 두 번째, 아버지가 스윗하십니다. 제가 이 친구랑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좀 놀랐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주문한 음식이 나오면 반찬 그리고 메인 디쉬 그거를 저한테 항상 먼저 줘요. 반찬이면 제 밥에 올려놔주고 빈 접시면 항상 그 메인 디쉬를 저한테 채워줍니다. 항상 그래요. 지금 나를 꼬시려고 그런 걸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집에 가니까 뭘 발견한지 아세요? 아버지가 어머니 그릇에 항상 음식을 먼저 놓아주세요. 본인 드시기 전에 항상 놓아주십니다. 짝꿍은 아버지가 그러는 모습을 보고 자랐으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저한테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우리는 부모의 양육 방식, 부모의 감정 상태의 결과물이고 이것이 인생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 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을 만나고 4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어떨까요? 대만족. 때로는 남편보다 부모님이 더 좋아. 이 두 분이 바라는 건 그냥 저희의 행복 그리고 저희의 건강이에요. 4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튼 오늘 영상을 정리를 해보면 남친의 부모님 미리 만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이분들의 말은 이해합니다만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말은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야 남자는 다 거기서 거기야. 남자 다 똑같거든? 그리고 결혼하면 다 달라져. 연애 때 잘해주던 거?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결혼하면은. 그러니까 연애 절대 하지 마. 시간 낭비야. 그냥 바로 결혼해. 한 남자 만나서 바로 결혼해 라고 안 하잖아요. 절대 안 하잖아요. 오히려 뭐라고 해요? 다양한 남자 만나봐. 그래야 남자 보는 눈이 길러진다? 라고 하죠. 이거는 꼭 연애, 결혼뿐만 아니라 내 인간관계, 심지어 남친의 부모님까지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어요. 왜 볼 수 없어? 나 이해할 수 없어.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더 많은 사람과 교류하고 감정을 나누고 생각을 나눌수록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들이 나의 생각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도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나의 시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는,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분을 만날 기회를 왜 놓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행복의 수준이 달라질 텐데요. 남자 쪽이 부모님을 악한 사람, 못된 사람, 나를 괴롭힐 사람 이렇게 미리 짐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분들, 지혜롭고 현명하신 분들이 너무 많고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연애 생활,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면 기꺼이 발벗고 이런 분들을 찾아 나서야 돼요. 아셨죠? 기회가 온다면 꼭 만나라. 남자친구를 더 잘할 수 있는 기회,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사람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행복한 미래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기회를 걷어차지 마세요. 아셨죠? 막 너무 마음에 부담 갖고 만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볍게 사람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고 만나보세요.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왜 그렇게 부모님을 만나라고 하냐?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공부하라 그러는 거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라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예요. 아셨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아셨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